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접행동 DXE 기획자 은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구적인 동물의 빵 풀뿌리 운동 직접행동 DXE의 기획자 은영입니다. DXE는 다이렉트 액션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나 직접행동을 의미하는 약어예요. 동물 해방 운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인권이란 이 인간의 권리에서만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확장시켜준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들이나 활동들이 더 인권을 넘어 동물권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생명의 존엄으로 연결될 때 좀 은영님한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인권운동에서 있었을 때에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뜻 들었을 때는 배부른 이야기 같다. 이렇게 인간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는 문제일까? 이렇게 제가 실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동물의 현실을 제가 알았을 때에는 내가 동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정상적 중심으로 세상이 굴러가고 모든 착취와 폭력이 당연시되고 터부시되고 밀려나고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이 내가 동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구나를 완전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떤 인간으로서 나도 기득 권력에 대한 마치 비슷한 권력을 원하는 듯한 느낌으로의 권리 운동보다 오히려 거기서 아예 박탈되어 있는 동물과 함께 연대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폭력적인 세상을 좀 더 변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강력한 연결을 느꼈어요. 말씀하셨던 것은 완전히 내 이야기가 되는 계기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돼지 트럭에 저와 비슷한 체구의 활동가가 정말 작은 체구의 활동가가 그게 외국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트럭이 한국보다 훨씬 커요. 정말 집채만한 이제 운송 트럭이 오는데 그 앞에 뛰어들어서 차량을 막겠다고. 왜냐면 그 막는 이유는 차량이 빨리빨리 도살장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 잠깐의 순간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나게 해주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여기에 갇혀 있고 누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들이 모였을 때 물을 주고 물을 먹는 그 우리가 느끼는 존재로서의 연대를 그 순간이라도 사람들이 마주하게 하려고 활동가가 그 차를 막은 거예요. 잠깐의 진실, 그런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잠깐의 연결을 보여주겠다고 막는 활동가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냥 저렇게 막을 생각은 해보지는 못했고 그냥 어떻게 내가 내 일상에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게 마치 제가 겪어온 그런 가부장제에서의 폭력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과 제 모습이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일단 뛰어나가 봐야겠다. 내가 겪어온 모멸감, 무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동물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회 구조와 제도와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살장에 자주 가는데 도살장에 가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몸짓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저를 분명하게 두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소리를 내거나 어디가 닫혀 있거나 피가 흐르고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이 집단적인 폭력의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그 옆에 도살장에 가면은 도소매업장이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소매업장에 가면은 방금 죽은 동물들이 썰리고 있어요. 썰리고 이제 가죽이 벗겨지고 있는데 아기 동물들이거든요. 이윤을 효율적으로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 다 도살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기 같은 아기 살이 도려지는 모습 그리고 바닥엔 피가 흥건하고 기름과 알 수 없는 비계 덩어리가 흥건하고 제가 그 위를 이제 걸으면서 이제 다시 도시에 돌아와서 그걸 알리기 위해 제가 그 신발 그대로 도시에 돌아왔을 때 온갖 곳에서 다 생고기를 먹어라. 맛있는 고기, 신선한 고기고 복지 인증을 받은 고기고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으니 감사하면서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마케팅과 광고들과
그 고통스러워했던 막 움직임이라든지 아니 거칠게 쉬던 숨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토막 나 있는 어떤 부분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별나서 엄청난 막 심장과 막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모두 사실 도술장 영상 보고 싶지 않아 하고 피가 흐르는 모습 불쾌하고 위험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마음을 다들 느끼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동물들도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그냥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하게 맛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광고들도 항상 돼지가 돼지고기를 들고 광고를 하고 소가 소고기를 들고 광고를 하고 최고라고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사과나무의 사과처럼 그냥 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양을 섭취한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꿈도 이런 꿈은 꾸고 싶지 않은 현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항상 우리의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전혀 모르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공장식 도축산을 하다가 이제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네. 조류들을 또는 돼지들을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여놓고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죽여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치인들이 돼지 탈 쓰고 나와가지고 네. 먹으세요, 괜찮아 이러고 전혀 생명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시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또 문화나 제도의 변화에서 있어야 할까요? 이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것이 노출되고 만나게 되고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의 양상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현장에는 이런 동물들이 있었고 그 현장엔 동물들은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시달리고 있더라. 그리고 이 시스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몰려진 국가의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착취되고 있더라. 그런 현장들, 그게 결국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위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맛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나는 맛을 포기할 수 없어라는 말이 이 무게감과 과연 같은가? 이게 변할 수 없는 문제인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생명들 또 동물의 생명의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기제들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좀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종차별을 이야기를 하지만 동물 내에서의 종차별이 존재하는데 전혀 뭐 개, 고양이라고 해서 전혀 좋지가 않거든요. 환경이 여전히 차별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대상화되어져서 뭔가 동물 본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게 뭔가 다르게 느껴지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당시에 어떤 큰 지역에 돼지를 이제 제로화를 하겠다고 그 일대를 다 죽이고 있었는데 애완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함께 시간을 지낸 애완돼지가 있었는데 그 애완돼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투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엔 죽었어요. 결국엔 죽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제 충격을 받죠. 애완돼지는 아니지 않아? 애완돼지 먹는 거 아니잖아. 열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하나는 검사해서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 사람에겐 굉장히 가족 같은 관계였을 텐데 이런 게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 우리가 애완동물이고 농장동물이고 같은 폭력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인간과 동물인 거고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품, 당신을 위한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죽여버려요. 누군가의 가족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린 체제를 유지해야 되거든. 열병이 나면 어떡해요? 그 돼지 하나에 우리는 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이 제도에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돼지 뭐 돼지랑 소 뭐 개 고양이 물살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좀 괜찮고 뭐 나아가는 과정이고라고 하지만 문제가 조금 생기면 개 고양이 살처분 그런 것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박쥐가 아니라 개고양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 살처분한다면 동의할까요? 근데 이제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 사람들이 돼지나 소, 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로서 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느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돼지고기는 잘 모르겠어. 그냥 돼지고기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 고양이 절대 안 돼. 이건 고기가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한 끗 차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온 동물들. 네. 아,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있었죠. 그 새벽에 농장에 들어가서 공개 구조라고 이제 복면 같은 걸 쓰지 않고 이것은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은 정의고 이건 불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돼지를 구조해서 나와가지고 생추얼이라고 이제 동물들의 안식처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가치 동물에게 박탈됐던 삶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또 생추얼에는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돼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놀랄만한 우리랑 하나도 안 다른 막 배고파하고 재밌어하고 아, 목욕하고 싶어하고 막 화도 내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돼지들이. 그런 장면도 보면 너무 좋고 소도 막 축구하고 막 아, 그럼요. 공놀이하고 공놀이 너무 되게 좋아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